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라는 책인데요. 뭔가 10번째잖아요. 그래서 이 책 선정을 어떤 걸 할까 고민하다가 이 성등정의 사막일기의 채널과 닮아있는 책을 고르면 좋겠다 해서 이 독서일기지만 여행일기처럼 그 여행을 독서를 통해 바라본 여행은 또 어떨까, 그래서 뭔가 조금 특별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책을 고르게 됐고요. 네, 여행 관련 책을 떠오르다 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이었어요. 책은 제가 지난 4월, 작년 4월, 지난 4월이 아니고 작년 4월에 이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근교 마을인 마인츠라는 곳을 여행을 할 때 제가 읽었었는데요. 뭐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그 비행을 시작한 지, 그러니까 여행을 시작한 지 4, 5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예요. 왜냐면 제가 교육이 끝나고 18년 9월에 입사해서 교육이 끝나고 첫 비행을 시작한 게 2018년 11월이니까 19년도 4월이면 4, 5개월 맞죠? 사실 그때는 이 책을 읽었을 때 뭐 여행지에서 읽어서 되게 좋긴 했지만 이렇게 모든 파트가 공감이 가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유튜브도 하기 전이었고 책도 그렇게 많이 읽었을 때도 아니었고 여행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다니지 않을 때였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 독서일기 촬영을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다시 읽었는데 와, 또 포스트잇 보시나요? 정말 한 파트 한 파트가 너무너무 와닿고 너무너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 자체도 여행이라는 것을 작가님이 보고 배우시고 그리고 또 직접 경험하신, 본인의 여행에서 경험하신 걸 접목하셔서 개인의 경험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쓰신 책인데 이 여행이라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서 이 책을 쓰신 건데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사실 이 독서일기 여행의 이유 편을 찍고 있지만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여행을 모두 다 풀어낼 수는 없어요. 정말 다양한 부분으로 그 의미가 크고 방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죠. 한 파트를 고르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이거 뭘 골라야 되나, 이거 다 띵언이고 다 맞아 나도 이랬어. 그런 책이었고 또 책이 좋았던 점은 그거예요. 여행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공감 가는 에피소드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작가님이잖아요. 현직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님. 그러니까 같은 얘기여도 정말 멋있게 쓰셨어요. 이게 이런 거였어? 나도 이걸 겪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구나. 네. 그러니까 뭔가 제 경험들과 제 여행의 가치들이 한층 더 향상되는, 더 고급스러워지고 더 멋스러워지고 더 지적해지는 그런 느낌도 얻을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참 좋았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 파트를 골라서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고고고! 네, 제가 오늘 독서일기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은 여행기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인데요. 작가님은 이 여행기란 여행의 성공이라는 목적을 향해 집을 떠난 주인공이 이런저런 시련을 겪다가 원래 성취하고자 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을 얻어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대한 예시로 마르코 폴로, 그리고 길가메시, 오디세우스, 그리고 스탠바이 웬디를 드는데 아마 예시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르코 폴로는 원래 그 동방견문록이라는 그 책을 남기기 전에 중국으로 가서 큰 부를, 그 교역을 통해서 큰 부를 얻어야지 하면서 떠난 여행에서 세계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고 또 세상에는 다양한 인간과 짐승, 또 문화와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 동방견문록을 남겼다 해요. 또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그 길가메시의 서사시의 주인공 길가메시도 불사의 비법을 찾아 여행을 떠났지만 그 불사의 비법 대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통찰에 이르러서 돌아왔고요. 또 이제 트로이 전쟁을 끝낸 오디세우스도 그 집으로 귀환하는 길에서 이제 뭐 제 아무리 영웅이라고 해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고 인간의 삶은 매우 연약한 기반 위에 위태롭게 존재한다. 또 뭐 환각과 미망으로 얻은 쾌락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이런 다양한 깨달음을 통해서 돌아오고
또 마지막으로 영화 그 스탠바이 웬디에서는 이 주인공 웬디는 자폐증을 앓고 있어서 세상과 이렇게 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을 얻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웬디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스타트랙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스타트랙 그 시나리오 그 공모전에 당선이 되면 큰 상금을 얻어서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꿈과 희망을 품고 열심히 시나리오를 쓰는데, 근데 이제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그 시나리오가 공모전 심사 전에 도착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웬디는 태어나 처음으로 세상 바깥으로 직접 시나리오를 들고 로스앤젤레스를 향해 가는 여행을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마음대로 안 되죠. 여행이란 게 그렇잖아요. 불친절한 버스기사, 뭐 심지어 도둑도 맞고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각종 시련이 잇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그 추구의 플롯답게 주인공 웬디는 원래의 목적이었던 시나리오 공모 당선은 이루지 못해요. 근데 이제 재미난 건 원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관객들은 굉장히 흐뭇하게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신에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부과했던 한계를 파헤쳐 세상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경험을 했고, 그래서 관객들은 그녀가 꿈을 이루지 못했어도 시나리오 공모에 당선이 되지 않았어도 이제 굉장히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제 스스로의 한계를 깨우쳤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제 지인들은 알 텐데 제가 동물 공포증이 있었어요. 한 30년 동안. 왜냐면 제가 어릴 때 2번이나 강아지한테 물렸어요. 뭐 그럴 법도 하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오면 또 나를 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냥 눈물부터 나는 강아지가 오면, 그리고 저는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는 어릴 때 그런 아픈 경험이 있어서 나는 동물을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자, 그런데 이제 때는 바야흐로 이제 비행 시작한 지 12월 달 비행 막 시작한 한 달 차에 제가 브리즈번에 가게 됐어요. 그 호주 브리즈번. 근데 이제 호주 브리즈번 가면 누구나 하는 게 이제 필수 코스예요. 거기 이제 코알라 그 파크, 코알라 공원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가는 게 이제 모두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동물원에 가는구나, 이렇게 동물 그 철장 속에 있는 코알라를 제가 보러 가는 거구나. 그래서 근데 코알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공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파크, 그 공원에, 큰 공원에 동물들을 그냥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입장을 했더니 캥거루들이 막 공원에서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래서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 근데 뭐 너무 자연스러워요. 사람이랑 캥거루랑 뭐 또 다른 동물,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무슨 다른 동물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동물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놓고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구나. 근데 또 동물들도 공격하지 않아요. 뭐 익숙한가 봐요. 그래서 뭐 이제 나무 그늘에 좀 쉬려고, 또 공원 좋아하니까, 초록색 좋아하고 공원 좋아하니까 나무 그늘에 쉬려고 하면 아기 캥거루 막 자고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만지고 또 캥거루가 저한테 와요. 근데 그게 무섭지 않은 거죠. 무섭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고, 조금 떨리긴 했는데 한번 만져봤거든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아이들은 저를 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코알라랑 직접 안고서 체험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캥거루랑 한 2시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코알라랑도 사진 찍을 수 있겠는 거예요. 안을 수도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SNS에는 올렸는데 그 사진 올리고 친구들이 깜짝 놀라 겐톡도 진짜 많이 오고, 야, 너 이제 동물 만질 수 있어? 너 괜찮아? 막 이렇게 친구들이 되게 응원도 많이 해주고, 어떤 친구는 심지어 제가 이렇게 코알라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 보고서 댓글에다가 혹시 어릴 때부터 키우던 코알라가 아니냐고, 저렇게 찰싹 잘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되게 제가 동물 공포증이 있는 사람인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다른 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걸 극복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저 스스로 가둬놨던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친한 언니 중에 이제 뽀뽀라고 고양이를 키우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를 만나고 그 언니 집에 가고 싶어도 그 뽀뽀 고양이 때문에 그 언니 집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맨날 그 언니 지인한테 부탁해서 뽀뽀를 맡기고 제가 가고, 또 민폐잖아요.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서 고치고 싶었는데 딱히 그럴 계기가 없었는데, 이제 그날 모르고 간 것도 한몫했고, 그리고 아시잖아요, 그 호주의 날씨, 대자연. 그 날씨와 자연이,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이, 여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 극복이 되고 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이제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또 이제 막 소통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 인생이 조금 더 풍요로워졌다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래, 여행을 통해서 한계를 깰 수 있구나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책 촬영을 통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여행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삶의 변화를 주었을까. 왜냐면 저는 여기 이제 에미레이츠라는 항공사에 조인하고 나서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느끼기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과연 그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보니까 이제 이 여행의 의미를, 여행기란 그 성공을 떠나서 목적을 향해 집을 떠난 주인공이 이런저런 시련을 겪다가 원래 성취하고자 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얻어서 출발점으로 돌아간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아직 출발점인 한국이 아니라 두바이 있잖아요. 전 두바이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내가 지금 여행 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저는 여기서 정말 많이 배우는 게, 제 룸메이트 2명 있잖아요. 호주 출신 사라와 영국 출신 엠마. 그 둘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운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걸 배웠는데, 이제 그 사라를 통해서는 크게 배운 거는 운동, 필라테스, 운동의 힘, 운동의 가치가, 운동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배웠는데, 첫 시작은 되게 외면적인 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라는 살이 이렇게 쪘다 빠졌다를 굉장히 쉽게 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도 모델 출신이셨고 본인도 모델 출신이고, 그래서 외국 애들은 저렇게 살이 쪄도 라인 그대로 이렇게 찌고 빠지고 하구나, 부럽다, 저렇게 쉽게 쪘다 빠졌다 하구나, 이거 유전도 한몫하겠구나 라고 했는데, 같이 살고 있잖아요. 살아보니까 와,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저 필라테스 그 운동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파르르르 떨리잖아요. 1시간 하고 나면 막 땀이 그냥 비 오듯이 흐르고. 근데 저 친구가 2시간씩 해요. 2시간씩.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2시간씩 굉장히 집중해서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령 좀 찌더라도 그 라인 그대로 찌는 거죠. 그리고 또 음식 같은 것도 굉장히 건강식이라든지 어릴 때부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건강식인데 되게 맛있게 잘해요. 진짜 건강식이고 칼로리 거의 없는데 되게 맛있게 잘하고, 저도 그 덕에 이제 뭔가 조리를 할 때 기름을 최대한 덜 쓰는 조리법과 건강하면서도 충분히 배불리 먹으면서도 또 이렇게 건강에는 훨씬 좋은, 칼로리를 훨씬 줄이고 훨씬 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리법도 배우게 됐고, 또 그리고 따라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운동을 한 3시간? 한 것 같아요. 3시간? 네. 총 합쳐서 한 10년 동안. 그 10년 동안 3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최근에 들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 거는 처음인데,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 또 보니까 공부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각종 요소들도, 그러니까 음식도 다이어트도 이게 칼로리가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지방이 기름을 만났을 때, 기름을 만나지 않았을 때, 또 탄수화물이 기름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이 운동, 이 자세, 이 부분은 어떻게 도움이 되고, 우리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 근육이 어떻게 생기고, 이 모든 지식이 해박하니까 저렇게 쉽게 살을 뺄 수도 있고, 쉽게 찌울 수도 있고,
맛있게 치울 수도 있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응.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왜 이렇게 행복하고 이 친구가 잘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 사라를 통해서 그런 걸 배웠고, 또 엠마라는 친구는 이제 최근에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주문을 해서, 왜냐면 이제 밖에 나가는 걸 외출을 자제하니까 주문을 해서 음식을 많이 먹는데, 이제 엠마가 바나나를 4개를 시켰어요. 근데 이 바나나를, 그러니까 그 내 손이 아니고 4개 있잖아요. 그 하나, 바나나 하나하나. 그렇게 4개를 시켰는데, 이제 그 마트 쪽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이제 4kg를 배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대기가 온 거예요, 바나나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그냥 엠마가 그냥 사더라고요. 결제를 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바나나 많이 먹으라고 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바나나를 먹었어요, 그날부터. 바나나 케이크, 뭐 바나나 뮤즐리, 그냥 바나나. 그래서 저희랑 적극적으로 바나나를 갈아서 주스도 하고 적극적으로 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나나가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 우리 벌써 다 먹었어? 다 어디 갔어? 분명 많았는데 했더니, 이제 그 며칠 전에 그 바나나를 산 이후로 며칠 전에 근처 여기 10분 거리에 있는 한 건물에서 불이 크게 났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통째로 다 탄 거죠. 근데 정말 다행스럽고 기적적인 게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불이 났는데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 사막에서 물은 어디서 났을까? 그래도 하여튼 대부분 외국인일 텐데 그래도 이렇게 타지에서 되게 고생스럽겠다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저랑 이제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은 이러고 말았는데, 근데 그 엠마가 그 바나나를 가지고 그 현장에 갔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 그래서 거기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승무직 생활을 하면서 호텔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면서 모아왔던 샴푸린스랑 그 바디워시,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거 안 쓰는데, 왜냐면 저도 제 거 따로 챙겨서 가거든요, 제 샴푸린스 쓰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엄마 아빠가 꼭 모아오라고 해요. 뭐 웬만해 엄마 아빠는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거 그동안 모았던 거를 다 모아다가 거기 분들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맙게도 그분들도 고맙게 받아주셨다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또 진짜 띵 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나누고 봉사하는 거를 참 좋아하고 하고 싶은데, 저한테 봉사와 나눔은 뭔가 고아원에 찾아간다든지 뭐 양로원에 찾아간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 뭔가를 마음 먹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 주변의 이웃, 바로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충분히 도울 수 있구나. 저도 그 샴푸랑 티 모아놓은 거 많거든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당연한 일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 행동이고, 심지어 우리한테 말하지도 않고 뭐 같이 갈래 하지도 않고 나 이런 거 했다? 그래서 나 되게 기분 좋다?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렇게 행한 모습을 보고, 이래서 엠마가 참 건강하고 엠마가 앞으로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엠마는 비행해서 좋은 일이, 그러니까 살면서 좋은 일이 따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보고 배우는 거죠,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장 가까이서 지금 당장에 기억나는 이제 2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오면서 정말 많이 배워요. 정말 많이 배우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페이지에서 작가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이제 동료 작가님들을 만나는 일이 언제나 즐거운 것은 그들이 동시에 최고 수준의 언어로 독특한 화제들을 진부하지 않은 방식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이런 동료들, 그리고 제가 친한, 제가 좋아하는 동료들을 만나는 게 늘 즐거웠던 이유가, 그 친구들이 굉장히 배울 점이 많고 저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의 삶도 이 여행의 이유를 통해서 바라보게 됐고요. 되게 그래서 참 기분 좋아졌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행의 이유, 여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제 인생에 조금 더 가치를 부여하게 됐고 조금 더 생각해보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 아니었나. 뭐 이외에도 뭐 이 작가님 아시죠? 알쓸신잡 출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알쓸신잡에 대한 경험도 있어요. 저는 또 이 부분이 공감이 갔던 게 저도 유튜버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할 때는 제가 여행하는 모습만 봤다면 그러니까 제가 보이는 것만 봤다면 그 여행지 속에 있는 저는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당연하게 맞다고 생각하고 말한 것들이 틀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끔 그럴 때 이제 사람을 보다 보면 아니 이 친구가 당연하게 아닌 걸 막 당연하게 맞다고 막 얘기하고 주장하고 막 열변을 토하고 가끔 짜증날 때도 있었는데 유튜브 제가 편집할 때 보면 저도 그럴 때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약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나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해가 되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을 또 이렇게 3인칭 시점에서 재여행을 보는 그런 경험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또 그 부분도 또 특별히 제가 여행 유튜브로서 또 공감이 가서 재밌게 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딱히 아쉬운 점 없고요. 그냥 모든 부분이 공감이 갔고 특히 또 가장 마지막에 작가의 말에서 그동안 이제 나를 견뎌준 여행 중간중간 만났던 동행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여행하면서 뭐 한국분이든 외국분이든 중간에 동행하시는 분들을 만났고 저를 견뎌주시고 또 이렇게 촬영에 협조해주신 또 너무너무 예쁘게 확실히 제가 이렇게 셀카로 찍는 것보다 이렇게 찍어주신 게 예쁘게 또 배경이랑 이렇게 조화가 돼서 제 대사와 함께 잘 찍혔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촬영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요. 다 흔쾌히 뭐 유튜버시구나, 어머 영광이에요 이러면서 막 찍어주셨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함을 전하고요. 오늘의 독서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